푸른밤 종현입니다. 자넷 잭슨을 좋아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은 자넷 잭슨이 공연에서 돌발 행동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하고 또 검색을 했지만 끝까지 그 영상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평범했던 청년은 세상의 모든 미디어 시장을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알고 보면 세상에서 팬만큼 무서운 건 없다? 아닙니다. 모든 일은 아주 사소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 갖고 있는 영상을 서로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작은 생각의 꼬투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체화가 돼서 결국엔 현실이 된 거죠. 세상에 쓸데없는 호기심 같은 건 없고요.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라도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3월 1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3월 12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세계적 동영상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와, 이런 사소한 생각들이 역시 뭔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죠. 이런 작은 사소한 무언가들, 이런 게 나비 효과죠. 진짜. 그 청년은 나 그 영상 보고 싶은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유했으면 좋겠다. 왜 그걸 공유하는 곳은 없을까? 왜 없지? 하는 생각으로 그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그냥 사소한 생각, 그 호기심 하나가 지금의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이트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 우리 모두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왜 없지? 왜 없을까? 이 이유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궁금해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찾아내고 없으면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죠. 자, 오늘 고독시 클럽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하죠. 나인씨 덕분에 플레이리스트 목록이 꽉 찬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사실 사적으로 나인 누나 저 재즈 어느 이런 노래들 좀 듣고 싶어요. 이런 곡들 있으면, 알고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을 드려도 정말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 플레이리스트도 상당히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자,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계속되는 보스턴 여행.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볼 생각인데요. 참, 보스턴 지하철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고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지하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지하철 패스 하나면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항에서 미리 패스를 사는 게 훨씬 편하겠죠. 오늘 가볼 곳은 보스턴이 속한 주의 이름이기도 한 마사추세츠만, 영어로는 베사추세츠 베이인데요. 이 매사추세츠만 연안에 자리 잡은 대도시가 바로 이곳 보스턴입니다. 당연히 이 해안으로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하고요. 이곳에 온 이유, 경치가 아름다운 건 당연하고요. 바로 이 경치를 보고 자란 어떤 그룹이 위대한 팝송 하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그룹의 이름은 비지스, 베리 깁, 로빈 깁, 모리스 깁, 이렇게 깁 삼형제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70년대 비틀즈만큼이나 엄청난 인기를 모았었죠. 사실 비지스는 호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을 한 그룹인데요. 이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에서도 활동을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바로 이곳 매사추세츠 베이의 아름다운 경치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곳곳에서 그들이 만든 노래를 들을 수가 있죠. 이렇게 언제나 매사추세츠에 머물고 있는 그 명곡들, 과연 경치만큼이나 아름다운지 들어봐야겠네요. 비지스가 노래합니다. 매사추세츠.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비지스의 매사추세츠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발음. 이거 영어인가요? 매사추세츠? 좀 인디언 말 같지 않아요? 인디언들 지역명. 어쨌든 형제, 삼형제로 이루어진 팀의 노래였어요. 70년대엔 비틀즈만큼이나 인기가 있었군요. 그것까진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팀의 노래였어요. 자, 보스턴, 미국 여행하고 있어요. 글쎄, 저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 여행지 이런 건 잘 몰랐는데, 이렇게 음악의 몸자리들 함께 하다 보면은 궁금증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역시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부분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또 상당히 앞서가 있는 국가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보죠. 8023님, 쫑디, 맨날 그냥 듣다가 오늘은 뭔가 마음이 몰랑해서 문자를 해요. 남 몰래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도 제게 관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네요. 오늘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 많이 좋아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좀 거시기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거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마음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즐거운 착각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훌훌 털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 많이 좋아한 것도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마음 맞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하선아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지금 영상 만들려고 아이디어를 짜는 중인데 정말 안 나오네요. 쫑디, 공익 영상 아이디어 좀 없어요? 하셨습니다. 어느 분야의 공익인지 공익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익 영상이라고 해서 막 항상
해피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보다는 반전을 갖고 있는 공익 영상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좀 충격적인 연출이라거나 상상치 못한 뭐 이게 무슨 대부분 반전을 많이 넣잖아요. 뭐 공익 영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건 금연 캠페인 영상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도 보통 접할 수 있는 영상 매체들보다는 좀 더 자극적으로 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갖고 있는 메시지를 가장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선아 님도 알고 계실 텐데 알고 있는 얘기를 계속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9603님, 오늘 엄마랑 목욕탕에 갔다 왔어요. 5년 만에 같이 가본 건데 엄마 등 밀어드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동안 왜 엄마와 같이 안 갔었나 싶더라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다니려고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가족들과 이런 목욕탕 그리고 외식 이런 거 하다 보면 느끼는 경우가 있죠. 아, 왜 자주 안 왔지? 왜 자주 더 이렇게 좋은 시간 안 보냈지? 그런 마음 느끼고 있으면 무의식 중에 그리고 의식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외식안 한 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계획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세호님, 알바 잘렸어요. 6개월 동안 해오던 알바였는데 개강 때문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학원 원장님께서 계속 같이 일하고 싶다고 부탁을 하셔서 학교 시간표도 무리하게 조절을 해가며 시간 맞췄거든요. 아니 근데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네요. 에휴, 이미 짠 시간표를 되돌릴 수도 없고 수업 몰아들을 생각하니 한숨만 푹푹 쉬어지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죠? 이건 그 학원 쪽에서 너무 이건 예의의 문제 아닌가요? 같이 일하자고 해서 심지어 아르바이트로 하고 뭐 시간표까지 조정을 했는데 세훈님 좀 속상하실 텐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학원 쪽에서 좀. 4792님, 화요일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떨어진 걸까요? 보통 며칠 뒤에 연락이 오나요? 초조한 마음을 푸른밤을 들으며 달래봅니다. 위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사실 연락 오는 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바로 다음날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좀 시간이 한참 흘러서 연락이 와서 출근 가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한 번 더 뵙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연락 오는 경우가 참 많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 정도면은 대부분 연락이 오는 것 같긴 하던데 평균적인 시간을 보자면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 그리고 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남겨두고 계시지도 마시고 본인 준비하시던 것들 일상생활들 집중하시면서 지내시면 뭐 연락이 안 와도 다른 기회가 올 것이고 연락이 오면 또 뜻밖의 소식에 기쁘실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두 곡 듣겠습니다.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그리고 스위트피의 떠나가지마 듣고 올게요. 비추는 초생달 오감보다 생생한 육감의 세계로 보내주는 푸르고 투명한 파랑새 술 취한 몸이 잠드니 거리를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그리고 스위트피의 떠나가지마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핑크 마티니 내한 공연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4월 8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2015 바이브 패밀리 콘서트 4월의 썸데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 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4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고독시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1994년 11월 10일 미국 시애틀 빌 게이츠의 친구인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이것을 했습니다. 1996년 2월 12일 대한민국 서울 MBC 라디오가 국내 최초로 이것을 했죠. 이것은 바로 인터넷 라디오. 국내 최초의 인터넷 라디오 MBC 미니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라디오 앱으로 진화한 MBC 미니. 여러분도 지금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MBC 미니. 지친 내 어깨 다정히 감싸주었다. 맑고 투명한 네 목소리가 날 위로해. 푸른 밤 너와 나누었다. 푸른 밤 우리 함께했다. 반짝이는 별빛들이 춤추는 시간. 푸른 밤.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요즘 노후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로 이것도 손꼽히고 있다고 하죠. 바로 고독력.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경제적인 도움은 못 드려도 고독력 증진만큼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의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혼자라서 고독한 밤을 혼자여도 행복한 밤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이죠.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매주 좋은 노래들을 차곡차곡 정립해주시는 푸른밤 가족들의 고독력 마일리지 카드 나인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일리지 카드. 전 얼마 정도 되죠? 마일리지? 그러면 제일 많으시겠네요. 쫑디가. 전 항상 함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으면 뭐 해주는 건데요? 마일리지. 비행기라도 어디 괌이라도 한번. 아니 사실 마일리지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는 큰 무언가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뭘로 보답해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 한 번 우린 돌려받았죠. 나인 씨에게. 뭘로요? 가을 감사제 때. 야. 디어 클라우드의 그렇군요. 라이브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뭐 여러 가지 색다른 모습들로 돌려주시지 않을까 좋다.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프닝이 잘 풀렸어요. 좋은데? 근데 나인 씨 오늘 네. 뭔가 입술도 색이 평소 같지 않고 뭐죠? 요즘 봄이잖아요. 소개팅이라도 하셨나요? 네, 지금 오늘 오프닝 얘기 중에 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거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뭔가 봄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혼자서 입술을 빨갛게 발라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그런 식으로. 혼자서 좀 뭔가 기분 내는. 괜히 특별한 날처럼. 나갈 일도 없는데 새벽 2시에 막 드라이. 근데 가끔 그런 거 해보지 않아요? 그럼요. 가끔 갑자기 거울 앞에서 나갈 일도 없는데 네. 밤 다 돼갖고 퇴근하고 들어와서 막
옷 입어보고 착장 맞추고 예쁜 거 예쁘게 입어보고. 착장 맞춰보고 화장도 그 덧하고 좀 해보고 예, 막 예, 머리도 만져보고 그죠. 그런 있죠. 경우 있죠. 있어요. 기분 내는 거잖아요. 자, 오늘의 그래서 주제 뭘까요? 오늘은 그 얘기랑 좀 비슷한데 그런데 이렇게 심심하니까 네. 뭐 특별한 일 없을까가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랑도 좀 많네요. 그죠. 뭐 특별한 일 없을까 하면서 준비해보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근데 쓸쓸한 말이다 이거. 심심하고 좀 지루하고 네. 그러니까 일이 많거나 적거나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지루한 거는. 그쵸. 많아도 지루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뭔가 맨날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쳇바퀴 같은 하루. 그러니까 그런 재미없는 하루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다람쥐가 노래들. 된 기분. 그런 거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곡이죠? 첫 번째 노래. 일단 첫 번째 곡은 메간 트레이너라는 여자의 All About That Bass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로 이 여자는 정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차근차근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선사한 곡이겠네요. 그렇죠.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 듣겠습니다. Because you know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Yeah, it's pretty clear. I ain't no size 2, but I can shake it like I'm supposed to do. 'Cause I got that boom boom that all the boys chase, and all the right junk in all the right places. I see the magazines working out Photoshop. We know that shit ain't.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 고독시 클럽 함께 하시고요.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 들으셨습니다. 맞아요. 목소리가 네. 까랑까랑 그러니까 매력적이네요. 93년생이에요. 진짜 요즘에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메가 오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차세대 어떤 좀 이렇게 주목되는 신인이기도 하고요. 이 곡이 또 2015 그래미 올해의 노래에도 노미네이트가 됐었죠. 그렇군요. 이 올해의 노래는 샘 스미스가 Stay With Me로 타긴 했지만 그렇죠. 이 노래도 좀 주목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이 노래를 들으면은 그 2006년에 발매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헵 같은 곡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좀 옛날 올드 소울 계열의 노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올드 소울을 2014년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 메건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가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좋아요. 이런 뭔가 옛 감성 네. 이런 것을 재해석해서 어린 친구들이 부른다는 것. 그 어린 친구들이 부르고 그 가사도 어리니까 10대들이 그렇게 이 노래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버블검 팝이라고도 불립니다. 버블검 팝. 그러니까 버블검을 씹는 아이들이 잘 듣는. 그렇죠. 10대들의 입맛에 맞는 팝을 얘기하는 거래요. 버블검 팝.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갖다 붙였을까? 잘 갖다 붙였어. 맞아요. 자, 이 메간 트레이너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많이 선사한 곡이라고 그렇죠. 하던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야죠. 일단은 93년생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음악을 해오긴 했어요. 네. 6살 때부터 노래를 했고 16살 때 첫 작곡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재즈 밴드를 했었고 심지어 대학교는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한 네네. 그냥 뭐 말 그대로 계속 모범적으로 음악한 음악인인데 2014년 2월이었죠. 최고의 프로듀서 겸 제작자 LA 라이드라는 사람 앞에서 우쿨렐레를 치면서 이 노래를 한 거예요. 네. 자기가 쓴 곡이거든요. 네. 이 LA 라이드는 누구냐면 그 미국의 에픽 레코드라는 굉장히 큰 거대한 레코드 회사의 CEO예요. 네. 그리고 뭐 베이비페이스, 마이클 잭슨, 뭐 니오 같은 엄청난 가수들의 노래를 만들었고 제작했는데요. 네. 이 사람 앞에서 이 노래 했더니 좋아, 너 사인하자. 계약서 사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해 6월에 이 노래가 발매되었고 발매되자마자 1위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해였죠. 2015 그래미에서 노미네이트가 되는. 그냥 뭐 계속 쭉쭉 계속 잘 나갔던 승승장구 이 노래 하나로. 파죽지세. 그렇죠. 아니 뭐 근데 난 CEO들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들 찾아낼지. 보면 아는 그리고 거를. 다들 이런 좀 팍 뜨는 신애들을 들어보면 사인 얘기도 대부분 이렇게요. 그래 너 하자. 다 이렇대. 그래 맨날. 어떻게 그렇게 아니 CEO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러면 이거 얘기 한번 해봐요. 뭐요? 쫑디는 어떻게 딱 사인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신예가 아니야. 저는 좀 오래 봤어요. 오디션을 네. 한번 보고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그랬구나. 발전 가능성을 체크하겠다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오디션 영상 찍고 막 그랬어요. 야, 근데- 그런데 결국엔 사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신예죠. 대단한 거죠. 그럼. 아니 근데 잘 모르겠는데 다음 라이징 달에 스타. 한 번 더 와봐. 다음 달에 한 번 더 와봐. 이렇게 6번을 왔어 내가. 근데 그것도 끈기가 대단하다. 뭐 근데 전 재밌었어요. 오디션 보는 게 뭐 시험 본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강남 구경하러 가는 날 뭐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뭐 그 중학교 중순에 그러니까 네. 3학년 한 6월 달에 캐스팅이 돼서 겨울에 계약을 했죠. 근데 뭐 어리다. 근데 이런 스토리는 없네요. 안타깝게도. 아니 보자마자 사인하게. 그래도 메건 트레이너보다 훨씬 어렸을 때 계약한 거예요. 아 그렇긴 하네요. 그렇다니까요. 예. 자, 메건 트레이너의 노래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렇죠. 이번에는 그 90년대 중반 이 남자의 음악만으로, 그러니까 이 남자가 등장한 것만으로도 흑인 음악 일대가 난리가 났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일이 되었던 거죠. 이 남자의 등장만으로요. 네. 디안젤로란 남자의 데뷔곡이죠. 브라운 슈가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데뷔곡. 음. 자, 이 곡 오늘 클린 버전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클린 버전. 자,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디앤젤로의 브라운 슈거 듣겠습니다. Let me tell you about this girl. Maybe I should. I met her in Philly, and her name was Brown. 디앤젤로의 브라운 슈거 들으셨고 광고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 네. 와, 정말 릴렉스 되는 기분이에요. 그러죠. 진짜.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익숙하면서도 색다르게 짰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디안젤로 노래 들으면 화성이, 그러니까 코러스 화성이 이해가 안 가요. 네네네. 어떻게 이런 화성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곡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 노래는 그 나오자마자 뭐랄까 네오소울이란 장르가 다시 재조명되고, 그러니까 소울이란 장르가 재조명되면서 네오소울이란 장르라는 이름이 생긴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생겼어요. 네오소울 시대가. 그래서 뭐 그 후에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에리카 바두, 네. 뭐 로린 힐, 그리고 엔지 스톤. 엔지 스톤이라는 디바랑은 같이 만났었어요. 데이트를 했었고 네네. 아들도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엔지 스톤 데뷔 앨범을 또 디안젤로가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뭐 그 후에 뭐 알리샤 키즈도 사실 네오소울 아티스트로 처음에 데뷔 앨범을 냈었고요. 네. 맥스웰. 뭐 그 후에 2000년대 중반에 에이미 와인하우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샘 스미스까지 그렇죠. 쭉쭉 그냥 왔는데 이 소울이란 장르가 정말 매력적이긴 한가 봐요. 계속 재조명되고 재해석되는 걸 네.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이번에 그 종현의 네네. 그 첫 앨범이었죠. 거기서도 약간 네오소울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코러스 라인이나 이런 게 네네네네. 느껴졌거든요. 많이 좀 노렸어요. 사실 PBR&B를 네. 뭐 표방했지만 앨범 전체적인 부분은. 근데 제가 들었던 네, 잘하면서 들었던 음악들은 네오소울 음악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럴 것 사실은. 같아요. 뭐 저는 맥스웰이나 디앤젤로가 저에게 있어서 음악적인 무언가 뭐 작곡이랑 화성학적인 부분 네. 그런 틀을 깨줬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 둘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고 이번 앨범에는 어느 정도 표현이 됐고 아마 이 다음에 나온 앨범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히려 영향을 다음 앨범 주지 않을까 아, 그래요? 싶어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PBR&B라는 건 어떤 건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이브리드 장르인데요. 네. 그러니까 R&B의 그 네오 소울에 대한 감성과 일렉트릭한 악기의 구성 이런 요즘 나오는 팝 네. 이것을 좀 뭐랄까 멋지게 말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결국에는 소울이랑 그 R&B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닉까지 가미가 된 그렇죠. 그런 장르구나. 어떻게 보면 요즘에 나오는 팝 장르들이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의 장르에 취중되기가 힘들어진 그렇죠. 세상이 되어버려서. 맞아. 네네. 그 보컬적인 부분에서 감성적인 블루스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표현이 된다면 PBR&B라고 많이 아, 이야기를 그렇구나. 해요. 네. 이 네오소울은 또 그 일렉트로닉적인 요소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거기에 이제 일렉트로닉이 가미가 되면은 또 그런 PBR&B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재밌네요. 저런 해석들이 가능한데 이 곡은 들어보면 상당히 릴렉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습생 때 네. 그렇게 스트레칭 할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춤 연습하기 직전에 네. 아. 한 3곡 정도를 음악을 틀어주면서 스트레칭 쭉 하는데 네. 이 노래는 거의 있어요. 그럼 이 노래랑 나머지 뭐 두 곡은 뭐 어떤 거? 다이도의 노래도 좀 있었고요. 다이도의 뭐 땡큐 뭐 이런 네, 노래. 그런 노래는 좀 편안한 곡들 네. 들으면서 했는데 재밌다. 그렇게 좀 사실 춤추기에는 어떻게 보면 비트가 많지 않아서 네. 댄스 뭐 수업에 많이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꽤 많이 듣습니다. 그렇구나. 디엔젤로의 노래 진짜 그루비하기 때문에 맞아요. 엄청나게 진짜 많이 듣죠. 브라운 슈가라는 이 제목도 참 저는 멋졌던 것 같아요. 첫 앨범에 갈색 설탕. 그렇죠. 근데 이 브라운이라는 이 색깔 자체가 그 흑인들이 정말 자기들을 표현하는데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네네네. 블랙이라고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브라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참 괜찮았던 것 같고요. 첫 앨범의 첫 곡이에요. 그래서 디안젤로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디안젤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푸른밤 가족분들도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야죠. 현재 그 소울계에서는 디엔젤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네오 소울이라는 장르를 재조명하게 했다면요. 네. 락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현재. 뭐 블루스 락부터 게러지, 뭐 얼터너티브, 펑크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남자인데요. 현재 뭐 락과 블루스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뭐 최고의 기타리스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그런 남자인데요. 저도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잭 화이트라는 남자인데요. 네. 이 남자의 라자레토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멋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발음이 멋있어요. 라자레토. 자, 그러면 이 곡을 들으면서 네. 2부 마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잭 화이트의 라자레토 듣겠습니다. My veins are blue and connected, and every single bone in my brain is electric. But I dig bitches like the best of them. Yo trabajo duro, como en madera y eso. Como en madera y eso.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9시의 선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잭 화이트의 라자레토 그렇죠. 들으면서 2부 마무리했는데 네. 이 곡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2015 그래미에서 베스트 락 퍼포먼스라는 상을 수상을 받았어요. 네. 이 남자의 그 라이브 하는 걸 보면은 진짜 멋있어요.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되게 좀 뭐랄까 랩하는 것처럼 막 던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땀이 안 날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열정적인 무대를 하는 남자인데요. 네. 뭐 올해 앨범상 수상했던 백이나 뭐 유럽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악팅 몽키즈나 뭐 더 블랙키즈를 제치고 이 남자가 수상을 했을 만큼 이 무대에서 주는 카리스마가 대단한 네. 남자입니다. 잭 화이트. 공연 보면은 뭐 반할 수밖에 없는 남자인데요. 뭐 록계 엘튼 존이라는 별명도 있대요. 왜 엘튼 존일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엘튼 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피아노.
피아노 그리고 뭐 섬세함. 그리고 발라드, 아름다운 명곡들. 네네네네. 서 엘튼 존, 서. 맞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근데 영국 남자라서 그랬는지 네.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요. 원래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라는 그 2인조 락 밴드 출신이에요. 그 남매거든요. 네. 그래서 드럼은 이제 여동생이 누나였나?가 치고 있는데 드럼을 진짜 못 쳐요. 어느 정도냐면 템포가 나가요. 이런. 그러니까 한번 궁치 따치를 잘 못하고 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박치군요. 근데 그게 멋있어요. 아, 그게 또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기타로 굉장히 리드하는 편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키델릭한 느낌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 연주가 맘대로 가는 거 있죠.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그 팀만의 그쵸. 색깔이겠네요. 그리고 게다가 그런 루머도 있었어요. 뭐 원래 둘이 아예 친 남매인데 네. 사귄대 뭐 이런 루머가 있어요. 네네네네. 사람들 사이에서 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당시에. 네. 그래서 막 1위도 하고 영국에선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밴드였고요. 그런 다음에 뭐 데드웨더라는 뭐 프로젝트 밴드도 했었는데 이번에 솔로 앨범으로 딱 나오면서 굉장히 멋있는 노래들로 꽉 채워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앨범도 락을 좋아하신다면 들어보실 만한 앨범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활동을 좀 많이 했고 오랫동안 활동을 한 사람인데 네. 이번 앨범이 두 번째 솔로 앨범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 앨범. 어쨌든 앞으로도 좀 많은 퍼포먼스와 공연으로 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좋은 노래 소개받아봤고요. 네. 자,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노래는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사랑하는 밴드가 아닐까. 올해 뭐 최다 부문 노미네이트가 된 모던 락 밴드예요. 구와 숫자들의 유예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이 노래는 나온 지는 좀 됐어요. 2012년에 발매된 유예라는 앨범의 3번 트랙 유예 같은 동명 타이틀인데요. 네. 좀 복고풍 정서를 가진 밴드예요. 이 모던 락 밴드가. 네. 그래서 멜로디나 가사도 되게 옛날 말 갖다가 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오히려 80년대로 돌아간 듯한 네. 기분이 드는 그런 곡인데요. 뭐 이번 14년에 발매된 앨범이 정말 상을 뭐 많이 받았는데 네. 그 노래들은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유예. 그 구화 숫자들 분들 심야포차에도 한번 나와주셔서 예. 이야기 나눴었었는데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구화 숫자들의 유예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조약돌이 되고 말았네. 잔물결에도 휩쓸리는 험한 산중 바위들처럼 굳세게 살고 싶었는데 작은 종달새가 되고 말았네. 할 일 없이 좀잘거리는 구화 숫자들의 유예 듣고 오셨습니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쵸? 이 팀의 색이 네. 상당히 뚜렷하고 이름 자체도 좀 묘하고 특이하죠. 음악도 묘하고 그 심야포차 때는 어땠어요? 그때 되게 뭐랄까 저는 느끼기에 이 남자분들 모두 다 좀 무심했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가사는 또 어떻게 보면 재치 있는 부분도 있고 감성적인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전체적인 팀의 분위기는 묘한 느낌 그리고 좀 무심하다. 무심한 느낌 그런 좀 뭔가 차갑다라기보다는 그냥 네. 좀 그냥 툭 떨어져 있는 힘을 툭 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그 무심한 거랑 숙기가 없는 거랑은 또 되게 한 끗 차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숙기가 없는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 나이도 좀 있으셔서 그런지 네. 뭔가 농염한 느낌도 좀 있긴 한데 발산하지 않는 느낌? 굉장히 여성 팬들이 많대요. 그 매니아들 중에서는. 네네네. 근데 이 팀이 특이한 게 구와 숫자들이라는 이름답게 멤버들이 다 예명으로 숫자를 씁니다. 그거 재밌었어요. 그죠? 그 송재경 씨는 9부터 시작해서 0, 3, 4 해서 이렇게 4명인데 이게 재밌어요. 어떻게 정했는지도 푸른밤에서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정한 거래요? 좋아하는 숫자도 있고요. 네. 베이스 치시는 분은 4거든요. 네네. 베이스 줄이 4줄이어서 4. 그래서 진짜 무심하신 분들이구나. 정말 무심하구나. 그렇죠. 어떻게 뭐 5현 베이스는 그러니까. 6현 베이스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인데 어쨌든 그런 재밌는 분들이었어요.
푸른밤에서도 그렇구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네네. 유예라는 곡을 듣고 왔는데요. 네. 곡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유예되었다라는 그 유예되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꿈들과 모든 것들이 유예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유예라는 단어를 사실 말할 때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랫말로 탁 나오니까 좀 낯설어서 더 귀에 들어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가사를 잘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귀에 전- 뭔가 이렇게 딱 음. 꽂히는 단어나 그런 구성들을 표현을 하는데 네. 뭔가 센스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그 그림자 궁전이라는 팀을 하셨어요. 네. 손재경 씨라는 네네. 분이. 근데 이 팀은 좀 사이키델릭한 음악이 예, 강점이었던 팀이었는데 이분이 구하숫자들을 하면서 좀 가사도 감성적이 되고 멜로디도 좀 부드러워지면서 모던 락 쪽으로 좀 선로가 바뀐 그런 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네. 좀 약간 쌀쌀한 날씨에 들으면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죠. 네, 그래야죠. 오늘 특별한 일 없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토토라는 밴드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미국의 굉장히 오래된 밴드죠. 몇 년도? 78년도에 데뷔한 아저씨 밴드입니다. 네. 78년도. 7, 8. 그죠? 새벽 시간하고 정말 잘 어울려서 골라봤는데요. 네. 저는 그 실용음악 전공이었어요. 대학 때. 네. 그 대학에서 첫 리듬 합주 시간에 토토의 앨범을 딱 던져주셨어요. 교수님이. 여기서 아무 곡이나 해와 하고. 저한테 특별한 노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토토의 I'll Be Over You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죠. 네. 토토의 I'll Be Over You 듣겠습니다. Some people live their dreams. Some people close their eyes. Some people's destiny passes by. 토토의 I'll Be Over You 들으셨습니다. 네. 이 곡을 대학교 때 그러면 첫 합주곡으로 네.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참. 보컬로. 그죠. 저는 보컬이었고 당시에 저희 조의 메이트의 임원일 씨가 계셨어요. 월러스의 양시훈 씨 뭐 이렇게 계셨었어요. 함께 좀 재밌는 시간. 그냥 웃겼죠. 지금 생각하면은 다들 지금은 진짜 멋있고 막 수트 입고 다니는데. 수트. 예, 그때는 막 1,000원도 없어가지고 김밥 서로 사 먹이고 네네네. 그랬던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른이 됐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신기한 것 같아요. 나인 씨에게 좀 특별한 곡인데 이 곡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토토라는 밴드는 정말 그 안정적인 연주로 유명한 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실용음악과에서도 커리큘럼으로 쓰일 만큼 네. 뭐 멤버 전원이 전문 스튜디오 세션이라고 했답니다. 그렇군요. 세션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 세션맨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래의 연주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렇죠.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뭐 재즈에서 뭐 블루스, 헤비메탈, 그러니까 락까지도. 그래서 모든 팝 장르 요소들을 다 잘 소화하는 밴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팀 외에도 다른 아티스트들의 앨범에 뭐 악기 연주 참여로 많이 이름을 날렸던 그렇죠. 멤버들인 거죠. 네, 그렇죠. 사실 나인 씨 같은 경우엔 디어 클라우드로 활동을 하실 땐 네. 멤버들이 다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은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하진 않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곡은 어떤 분이 기타를 쳐야 되지? 이 곡은 세션맨을 고민하는. 세션맨을 좀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A&R 팀, 네. 회사의 음악사업부 팀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 예를 들어줘요. 이분은 어떤 게 좋고 이분은 어떤 게 좋고 이분 곡은 들어봐. 들으면서 어떤 기타가 너에게 꽂히니. 뭐 그러면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재밌었어요. A&R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박학다식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A&R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A&R 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렇죠. 가요계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요즘에 플레이어들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뭔가
뭐 세션맨 분들과 메이커들, 제작자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꼭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돼 가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음악적인 부분도 표현력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스트리밍 서비스가 좋지만은 않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정말 많은 장르를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네.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예전에는 그런 걸 모두 아티스트가 해야 했잖아요. 그쵸. 만드는 가수가. 가수면 그런 부분까지 모두 신경 써서 자기가 다 해야지 라는 듯한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많이 타파되는 것 같고 합니다. 네. 자, 토토의 노래까지 들어봤죠? 네. 마지막 노래였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주제가 특별한 뭐 특별한 일 없어? 없으세요? 나인 씨? 없어요. 왜? 모르겠어. 특별한 일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빨간 립까지 바르셔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어 발랐어. 없을까 하고. 네, 없을까 하고 선방 오셨잖아요.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마웠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노래는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 요새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친구가 보여준 사진 속의 너. 잘생겼네. 그게 너와의 첫 만남이었고 너와의 관계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다. 처음엔 너에게 질투를 좀 했던 것 같다. 난 이렇게 힘든데 넌 잘난 얼굴 덕에 편하게 놀고 먹는 것 같아서. 근데 아니었다. 넌 정말 열심히 살더라. 작은 것 하나도 정말 열심히. 그 모습이 나에겐 충격이었고 나도 모르게 너를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힘들 때 너를 보며 이겨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막상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땐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 네가 힘들다고 울면서 찾아와도 받아주지 못했다. 넌 잘났으니까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근데 몇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네 눈물의 의미를. 문득 네가 예전에 내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파도처럼 밀려와서 내 마음을 덮치고 간다. 이젠 내 차례구나. 너에게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젠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고 싶다. 그리고 이 말 꼭 전하고 싶다. 너 참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해.
자리 오늘은 마음껏 마시자 어린 날의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유리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하동균의 우정가였습니다. 그래요. 겉모습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편하게 살았구나. 넌 좋겠다. 편하겠다. 아, 잘 살았구나 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또 사람마다 이야기가 있고 살아온 본인만의 또 기억들이 있고 하니까 쉽게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김유리 님도 친구분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미안함도 느끼고 있고 힘이 돼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서로 친구니까 힘이 돼주고 기대고 그러는 거죠. 저도 종종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이 내비쳐질 때 스스로 좀 나의 모습에 실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까요? 3558님, 오늘 회사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 계속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더 속상하더라고요. 다른 일 하면서 기분 전환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둥둥 떠다니기만 해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켰어요. 하셨습니다. 에휴, 회사 생활이라는 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 난 진짜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지? 나 너무 피해받은 것 같아. 나 너무 억울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나갈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남들이 알아줄 거고 그때 참 걔 억울했을 것 같아 라고 나중에 위로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기분 전환하려고 뭐라도 좀 해봐야지. 활발하게 움직여봐야지. 이런 것도 좋지만 가끔은 그냥 오늘 별로였어 하면서 축 처져 있는 것도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너무 막 밖에서 에너지 많이 쏟으셨으니까 혼자 계실 때만큼은 또 쉬시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은지님, 첫 출근한 지 3일 됐어요. 첫날엔 할만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수많은 인수인계를 받았네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씻고 자려고 했는데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빨래를 하려고 했더니 세탁기도 안 되네요. 내일부터 다시 파이팅 할 수 있게 윤지야 힘내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윤지야 힘내라. 아유 3일이면 정말 힘들겠구나. 인수인계 정말 정신없고 서툴고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 엄청날 것 같은데 빨리 익숙해지시길 바라고요. 아유 밖에서도 힘들었는데 집 돌아와서도 좀 푹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어떡합니까?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빨래도 안 나오는데 빨래도 못 하는데 오늘은 그냥 침대에 널브러지셔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9895님, 쫑디 내일 오빠가 군대 가는데 참 싱숭생숭하네요. 머리 깎은 거 만져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참 많이도 싸웠지만 조심히 잘 다녀왔으면 해요 하셨습니다. 머리 깎은 거 이거 만져보면 기분 정말 묘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머리를 짧게 깎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요.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다녀오셨으면 하고 9895님이 많이 챙겨주세요. 지금 좀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오빠분이 많이 싱숭생숭 하실 거예요. 유혜연님, 작년 말부터 백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땐 이직하는 게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껏 제자리 걸음인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초조하네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철없이 푸념하는 것만 같아서 혼자 소갈이 중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하셨습니다. 작년 말부터 좀 쉬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간 그렇게 많이 흐른 거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6개월? 그렇게 송두리째 뒤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좀 지금 푹 쉬시면서 무언가를 준비해서 더 큰 스텝을 밟을 수 있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1보 후퇴도 아니에요. 이건 쉬고 있는 건 사람마다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재정비의 시간은 모두가 필요합니다. 뭐 물론 혜연님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배우고 보고 느끼고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셔야겠죠. 좋은 뭐 소식이 있을 겁니다. 다예님, 저 원래 휴대폰으로 푸른밤 듣는데요.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할머니께서 라디오를 들으려면 정식으로 들으라고 하시면서 라디오를 주셨어요. 지금 라디오로 듣고 있는데 정식으로 듣는 기분 좋네요 하셨습니다. 귀여우세요. 할머님께서 라디오를 좀 들으셨나 봐요. 그 맛이 있죠. 또 주파수 맞춰보고 그 아날로그 라디오, 디지털 라디오, 아날로그 라디오 뭐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라디오는 역시 좀 그렇게 주파수 맞추고 좀 지지직거리는 소리도 나고 뭐 그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요즘의 디지털 느낌과는 좀 뒤처진 듯한 그 느낌을 감성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정식으로 라디오 듣는 거 축하드립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이승환의 붉은 낙타. 이 곡은 이선영님 신청곡이고요. 이장혁의 20살 두 곡 듣고 올게요. 파랗게 온통 다 멍이든 억지스런 온갖 기대와 뒤틀려진 희망들을 품고 살던 이승환의 붉은 낙타 그리고 이장혁의 20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한 곡 더 들을까요? 제 노래 들을래요. 우리 푸른밤과도 인연이 깊은 노래인데 시간이 늦었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시나요? 제가 티를 안 내도 이렇게 다 보면서 많이 보내셨나? 이렇게 체크한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노래 들을게요. 시간이 늦었어 이제 그만 들어가 오늘 방백 칼로 사과를 먹다. 황인숙. 사과 껍질의 붉은 끈이 구불구불 길어진다. 사과즙이 손끝에서 손목으로 흘러내린다. 향긋한 사과 내음이 기어든다. 나는 깎은 사과를 접시 위에서 조각낸 다음 무심히 칼끝으로 한 조각 찍어 올려 입에 넣는다. 그러지 마. 칼로 음식을 먹으면 가슴 아픈 일을 당한대. 언니는 말했다. 세상에는 칼로 무엇을 먹이는 사람 또한 있겠지. 그 또한 가슴이 아프겠지. 칼로 사과를 먹으면서 언니의 말이 떠오르고
내가 칼로 무엇을 먹인 사람들이 떠오르고 아, 그때 나 왜 그랬을까? 나는 계속 칼로 사과를 찍어 먹는다. 젊다는 건 아직 가슴 아플 많은 일이 남아있다는 건데 그걸 아직 두려워한다는 건데 이 시를 읽고 나서요, 제 주변에 과일 깎은 칼로 그 과일을 집어먹는 사람들 몇몇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딱히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온다는 말이 좀 서늘하게 들려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나는 살면서 남들에게 무심코 상처 주는 일이나 말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준 상처가 꼭 나에게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상처로 가고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가서 이 세상의 긴장과 마찰이 더 커지게 될 테니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더욱 크게 돌아오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나이면 상처를 받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나이이고 거기에 민감한 게 오히려 건강한 것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푸른밤 가족들도 한 번씩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들이 나한테 상처 준 것에 화나더라도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나는 상처 주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요. 오늘 끝곡 The Decemberists' Make You Better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